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인사를 드리고 편안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언론인을 모시고 소통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지난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 철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간 복지와 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과 실천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인선 8개의 반환점을 걸며 보다 새롭게 변화하는 부천을 위한 가치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참여, 유연성, 균형 발전, 미래 지향입니다. 인선 8기 후반기 앞으로 펼칠 시정 철학을 함축하는 가치들입니다. 시민 앞에 열려있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 골고루 발전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진취적인 행동을 이루는 시정을 선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다듬는 데에는 이러한 책들이 도움이 되어서 4가지 책을 소개합니다. 시대예고 획개인의 시대, 해적의 시대를 건너는 법, 공간의 미래, 불공력의 시대,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이 책들은 제가 지난해와 올해 부천 시민들께 추천한 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정책을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책과의 대화, 문화도시 부천이 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는 소통 간담회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처럼 언론인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시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언론사별로 질문은 한 가지씩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2024년 지방 세정 세수희 운영평가에서 세정 분야 최우수, 세수희 분야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셨는데요. 시장에 그나마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세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세정, 세수, 세입 분야에서 경기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애써주신 덕분이어서 부서의 부서장과 직원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천시는 세수와 세입과 관련해서 더 이제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천시가 작년에 50년이 되었고 올해 51년 된 도시여서 많은 복지 정책과 시민들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림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부천시가 이제 재정 저립도가 낮아지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상태에서 특히 예산과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지출할 때까지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자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한 또 세입을 얻는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누수되는 것이 있고 또 세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 더 통통하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에너비전 이정입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총선 기점으로 그 단지에 대해서 유복합 단지 아니 새롭게 좀 등장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오정 부분의 개발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건설 악재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단지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에 지금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사업시행 예정자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내용들의 큰 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산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던 공모 지침의 주된 내용이 영상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만행성 진흥화하고 최근에 역행영화센터가 들어온 상태여서 그 일대 영상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 크게 두 트리로 나눠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 분야하고 주택 분야. 주택 분야는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등등으로 인해서 설계 능력이 관련된 거쳐야 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많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영상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저희가 영상 산업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변화가 심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부산 북한에서 했던 마블 영화사의 그 영상 채널이라든지 또 지금 춘천의 레고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속 가능한 것인지 되게 그 두 개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예상 관객 200만 명, 2만 명 정도의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서 좀 기대에 적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어서 6개월, 1년 단위로 과연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할 것이냐 지속 가능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그런 세팅이 잘 되고 단거가 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오정부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결정되었고 최근에 산업은행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인지 자금에 대해서 집행을 약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약간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관련돼서 반사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자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질문드렸는데요. 시장님 향후 어떤 사업에도 지금 과거 선출이 있어요. 경기도청에도 가고 신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어땠습니까? 이 과학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작년에 여러 이제 진행됐을 때는 올해 여름쯤에 어느 정도 최종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무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8월 정도에 이 계획을 발표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는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작년에부터 작년 12월에 거기 교육청이나 부천시하고 부천고등학교 이렇게 협의체도 만들고 올해 3월 달에는 부천시의회가 이제 직장을 결의하고 주셔서 저희는 처분이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부시에서 추가적으로 과거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시도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부를 추진하는 신문들 중에서 부천시는 기존에 있는 부천고를 과학부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다른 시들은 신설하는 곳입니다. 전환하는 곳이 신설하는 곳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부천고는 과학 중점고등학교로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또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23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부천고가 여러 그런 준비 과정도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부천시와 교육청, 부천시의 등등에서도 그런 강력하게 잘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저쪽에 인사해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실버신문의 장상호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역점 키워드로 경제, 환경, 우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중에 경제에 관련해서 부천 대장 신도시 첨단 유치 계획을 키워드를 내버리셨는데요. 대장 신도시가 앞으로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부천이 이끌어들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사실 가장 목표리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공장을 더 늘릴 수 있는 기본 도시 계획을 바꿀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한 그 질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를 줄이고 인구 감소하는 시대에 일자리 공장을 늘리는 방안을 당연히 없으신지라고요. 그다음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정이나 문제가 많이 됩니다. 탄소 중립 문제도 되고 부천시에 다양한 환경단체가 있는데 시민들이 사실상 많은 녹지공간 조성이나 나무심기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확대해서 전 시민운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대장 신도시하고 대장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수도권의 공장 첨단제가 적용이 돼서 공업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 현실이 있죠. 저희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서 40년 동안 묶여 있는 이 사실상 주제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희 수도권의 12개의 시장들이 협체를 만들어서 수도권 정비법에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장을 취득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한계, 그리고 공장의 어떤 제조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한계점들을 제가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부천도 원도시림의 고담동이라든지 삼정동의 공장들이 현저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풀려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장 신도시도 이제 아파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자족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뿐만 아니라 옆국 공공주택 지구에도 자족시설을 잘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산업과 지식산업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장 첨단산업단지에는 저희들이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천시하고 산업진흥원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자님께서 늘 불포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불포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약간 1,200억 정도 들어서 이제 전설 공단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포청 관련돼서는 부천시하고 부평구, 계양, 김포, 강서 5개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불포청 관련된 친수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탄소지능과 관련돼서는 시민사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기종을 만든다든지 탄소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햇빛 발전을 늘린다든지 저희들이 환경 기초 시설을 개선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연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정화이고요. 전현만입니다. 네. 부천에 보면 대장동,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영상단지, 크게 보면 이게 한 3군데 정도 외에는 이제 앞으로 부천시가 주관대로 개발하시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신 그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적인 부분은 아파트 집값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영상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부천시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천, 충북, 특가시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실패하고 안 된 데도 많습니다. 우리 영상단지를 그 영상산업으로 좀 개발하는 거에 아까 우리 시장님이 팩트를 명확하게 짚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영상산업에 대한 그 산업 진행이 확실성이 없고 진행이 만약에 불확실하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진행된 이 사업을 취소하고 새롭게 계획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뭐 같은 취지인데요. 저희가 종합운동장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 그런 영상단지. 지금 대장산단은 지금 제가 지금 LH랑 경기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이 도시의 어떤 산업이나 시설이 있으면 지속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이 시설과 기관과 단체를 유치하고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확보한 시설과 기관들이 기능적으로 계속 작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 유지 관리하는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시설을 건축을 하느냐, 그런 기관을 유치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것들이 계속 반복 가능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과 문화예술 산업은 콘텐츠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바꿔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디어어트를 한다든지 어떤 영상 콘텐츠 산업을 한다든지 AI, VR, 증강현실 같은 거 하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콘텐츠가 변화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시대에 계속 맞춰서 갈 수 있느냐,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 주체가 누가 할 텐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다른 여타 도시에도 그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인근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걸 했던 전문 대기업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천시가 어떤 시설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익하게 수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쪽 끝에 앉아 계신 기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대1 이종훈 기자입니다. 네. 한편에 이제 성과와 역점이 생각이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2년 동안 시장님께 이룬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싶었던 것 두 가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이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두 가지 사업 어떤 걸 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 제가 첫 번째 결제했던 게 열린시장실 결제였거든요. 결국 이제 저희가 방역동하고 코로나 겪으면서 시민과 소통의 문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먼저 해소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도시의 기본 축적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서해산도 개통이 있었고, 대장 신도시와 대장 홍대선도 최근에 이제 연대 착공하기 발표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트센터도 개관되고, 엑션센터도 개관되고, 주요한 시설들이 개관된 측면도 있었고, 저희가 일반 구청과 일반 분양되는 성과도 있었고, 원세미의 공간 분석도 됐었고, 대장에는 SK와 협약도 체결했고, 여러 가지 성과를 진행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천시가 이 도시의 근간이 되는 도로하고 철도의 그런 특별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준비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균형 개발 사실 가장 큰 일시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이 부분을 실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원도심 주민들과 끝없이 대화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같이 고민하고 나설 것이고, 또 부천시가 규제하거나 부천시가 원하는 것을 욕심내서 시민들의 희생을 경관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도심 문제는 참 저희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이제 제대로 재개발 어떤 식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는 부천시가 이제 원도심에 노후된 주택이 좀 많이 있는 것이고, 관리라는 측면도 사실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하들 던진 게 공간복지와 경제회복 이 두 가지를 내기했었는데요. 부천시의 공간을 어떻게 열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원도심도 같은 문제입니다. 원도심은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하고 재설계해서 주민들에게 좀 보다 나은 주거 환경과 단지를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가 좀 일정한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도로도 확보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부천시가 뉴타운은 전체가 다 일원했기 때문에 큰 단위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을 적절히 잘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원도심의 도로라든지 밀집된 공간을 좀 열어서 그것에 작은 소공원도 만들어내고, 결국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단지별 특성을 잘 살려서 주민들 협의에 나가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안경 끼신 기자분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경기도 김국인데요. 엊그저께 취임하신 것 같아서 2년이 가는 세월에 늦었는데, 향후 2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남은 향후 2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부천은 이제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이제 선도지구를 아마 선정을 하실 텐데, 선도지구가 선정이 된 단지야 약 4,000세대나 6,000세대. 그 외적인 한 36,000 가구대는 이 선정된 단지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선은 안 된. 이 지정된 단지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선도지구는 어차피 선정이 되면 개발이 추진되니까 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이 선도지구가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네. 일기 신도시가 이제 그 전에 관련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는지 리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지별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되고 있던 중에 노계획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정부가 그 속도를 좀 내드리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일부 절차를 좀 완화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속도도 높여주고 부담도 줄여주자는 게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라는 게 특별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기 신도시 사업은 결국에는 단지별로 주민들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민간 사업이고, 그거를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 정비구역도 지정도 해야 되고 정비 계획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텐데, 아직 이제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데, 선도지구는 그 전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빨리 좀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선도지구로 선정이 안 된 지역들도 결국에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오면 저희가 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지원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를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부분들은 사업을 아예 못하거나 아주 늦어진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 계획도 해서 정비 계획이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저희가 부천시가 지금 49개 단지를 18개 단지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이제 이 선도지역을 10년 15% 범위에서 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 정도 기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율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하면 어느 단지든 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세계에 나가죠. 근데 이게 선도지구가 좀 과열 분위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 개발이 좀 늦춰질 거 아니에요? 개발이 좀 늦춰지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된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걸 조금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주를 각 신도시별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 고민이 있어서 일부는 순차적 얘기를 하는 것인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 순차적으로 서열을 정해놓은 자체인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법에 따라서 도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시에서 뭐 1, 2, 3, 4번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단지별로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갖추고 추진을 해오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단지의 어떤 순서가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도지역 선정되지 않은 것도 사업이 우리는 아예 못한다, 아예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시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쪽에 남색티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공국경단의 최건강일보 김대원입니다. 여기 문화관광 정책이 나와 있는데 부천 아트센터와 웹툰이나 부천 그리고 이름만 들어봐도 이렇게 특별 분야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관광시설이 지금 어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의 관광이 도시의 가격이
있는데 관광 정책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연구원의 논문을 보면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너무나 하루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적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미산, 도당산, 성주산, 춘덕산 이런 이 벨트를 엮어서 도립공원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모든 대도시들이 이 정원문화 사업에 정원관광 사업에 확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취재를 갔다 왔는데 서울 문화 정원박람회도 가고 순천도 가고 다 취재했는데 이 부천에도 그 정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편벌 하나씩 걸어놨더라고요. 여러 개 나눠서 찍어봤고 그래서 정원문화 사업이 이 국민 수준이 지금 정도가 되면 정원문화로 바뀐다고 하고 공원문화로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부천에도 불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꼭 물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물 없는 정원 도시는 없다. 정원 그래서 고향 빵남에도 받고 정원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이 정원 정책과 그다음에 도립공원 벨트를 엮어서 도립공원 두 가지를 좀 정책적 추진 의향이 드리셨습니다. 네. 이 관광과 관련돼서는 이제 자연 환경에서 관광을 찾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도심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여서 저희 작년에 부천 활경도 저희들이 발표하고 도심 내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서울에서 흑수동이 도심 내에서 그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도 어떤 문화 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그런 도심 내 관광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공원들을 이제 연계해서 저희 자연생태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장미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 내에서 우리가 부천에 무슨 관광자원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을 전환해서 부천시에서도 합의를 충분히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미산과 저희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자연생태공원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보완을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욱 국회의원은 그쪽을 부천 대공원으로 조성을 하자 같은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도립공원이든 이렇게 공원을 확대해서 대공원으로 좀 만들어 보자는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인대미공원, 반대미공원에서 도당산에서 어미산에서 순산과 연결되는 세트를 저희들 둘레길이라든지 소사 대공원하고 어떤 대공원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포천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자체가 협체를 만들어서 불포천은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 그리고 불포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쪽 양쪽에 이제 해선지 복구 사업에 따라서 양쪽에 큰 공원이 또 조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LH하고도 대장신도시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제 그런 새로운 공원을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 계속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립공원 추진 계획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생태공원을 공원을 확장하면서 공원들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줄에 대지색 자켓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부천저널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 올해 이제 3개국 37개
설치가 있는데 그게 포함해서요. 근데 옥길동 주민들은 그 바로 옆에 복합 커뮤니티 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국민체육센터로 이전 그쪽으로 개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그 꽃단지 풀만 구성하고 꽃단지를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성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옥길동 주민들 신도시를 계속 만들면서 조성하면서 제2경인선에 대한 희망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지금 무산됐는데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인천시의 계획 말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의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길동에 저희가 일반동으로 신설이 되면서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거기 행정복지센터를 임대해서 되게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저희 지금 복합센터를 짓고 있는 곳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체육센터에 같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거의 준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그 입주를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와가지고 꽃단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꽃단지는 현재는 주민들이 거기에 복합 타운도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영장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어서 같은 기능을 나란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는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시설을 특정해 있는 상태가 아직 아닙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개 동 구청 복원한다는 것이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추진하셨던 거고 추진하시면서 앞으로 밖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작년 5월경에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할 때부터 37개 동에서 옥길동이 신설된다는 거를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그 당시 그 전에 대동제가 실시되기 전에 분명 신도시가 개설되면서 조성되면서 그때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대동제로 바뀌면서 없어졌단 말이죠. 그 계획이. 그래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사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복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그쪽 커뮤니티 시설의 단지 부지에 조성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국민체육센터를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걸로 넘어갔단 말이죠. 재산관리까지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그렇게 돈이 좀 비싸서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은 그쪽에다가 조성을 못하고 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그 사용하고 있는 그 꽃단지가 지금 현재 풀만 구성과 뱀 나온다고 뱀 조심하라고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혐오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안 된다면 그 꽃단지 복합 커뮤니티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옥길동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5월에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동사무소 용도선 행정복지센터를 어디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단독 건물이 존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입주할 공간을 찾아야 돼서 현재 거기에 지금 임대를 입주된 상태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행정복지센터를 별도 건물로 지을 거냐 기존에 있는 다른 건축적인 건물로 함께 쓸 것이냐는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체육센터 1층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꽃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그 옥길동 주민들이나 소사구가 협의해서 다른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그는 이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이 국민체육센터에 이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꽃단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2경인선은 무산된 상태가 아니에요. 제2경인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부천시가 인천에서 광명으로 거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 부천을 패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어서, 인천 안도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깨를 거쳐서 가는 안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이제 무산돼서 부천을 5km 동안 안 간다 이런 거는 팩트가 다른 내용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 계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일보 오정규 기자입니다. 저는 부천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여야 각 후보들 간에도 크게 이슈화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천시가 87만 그리고 100만을 향해서 가자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그동안의 인구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갔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율 최하위를 좀 불명예에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 시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인구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책, 여성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 가지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부천이 수도권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지역이 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기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어서 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부천시가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고 교육하기가 좋은 도시가 되면 결국에 사람들이,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시 오겠죠. 그 전에 이제 인구가 저희가 원도심의 도시 개발하면서 일부가 이제 이주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부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빠져나가는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수도권의 부천 이외의 다른 지역들, 시흥, 인천, 화성, 그다음에 하남, 농인 등등의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새 아파트를 지으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부천시의 큰 단지의 새 아파트를 짓지를 못해서 인구 유입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있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제 신축 아파트로에 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장 신도시라든지 영국 공공주택지구, 오전 군부대 등등이 약간 4만 세대 정도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서 그리 되면 한 9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계속 이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몇천 명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입주하냐 이주하냐에 따라 달라질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단순하게 보면은 입주하냐 마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대장 산단이라든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원들이 많이 입주하고 그러면 또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길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과학부라든지 또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내면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인구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로, 저희 부천시대로 정말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기자입니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우승이 많은데 오늘 기자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질문에 앞서 아까 드린 말씀은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시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인사는 저희 기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워낙에 출통 방어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감지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 이 인사로 인해서 기자님 남은 임기 2년 동안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시장님 유럽을 다녀오셨어요. 그죠? 나가신 이유는 정수장, 또 정수장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소각장. 유럽의 스타일이나 우리 아시아 쪽의 이런 스타일이라고 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에. 이 시장이 이번에 나가셔서 어떤 거를 느끼셨고, 또 우리 부천에 뭐를 접목을 시켜야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돼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유럽에 한 6개 정도의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가장 큰 점은 이제 유럽은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을 한 100여 년 이상씩 운영을 해본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과 그 에너지 흑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에서 큰 또 충격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가 있고, 유럽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문제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너지를 효율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할 것이냐, 이 소각하고 그 다음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재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소각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넘어서 어떻게 열 에너지를 확보할 것이냐, 소각이 아니고 소각 이후에 그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유럽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수 처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 이후에 열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부천은 하수 처리장하고 소각장이 같이 나란히 이 시설이 돼 있고,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과 소각장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잘 융합할 것이냐, 일단 소각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하수 처리장에서 일부 같이 융합해서 열 에너지를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이 시설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 부천시 시설이 유럽 시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처리 방식도 저희들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처리하고 소각하는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0여 년 이상 운영하면서 생긴 자기들의 고민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몇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해 와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러면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두 부서가 각자의 부서의 생각만 앞설 것이 아니라 두 부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관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왔었던 것이고, 저희가 이 덴마크 오덴세 쪽도 가고 독일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덴세 쪽에서는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소각 규모가 한 10배 이상, 10배 정도, 거의 5배, 10배 정도 큰 규모 사업장 갔었는데, 저희를 안내했던 가이드하고 거기 소각장 안내해주는 직원 얘기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번의 지자체가 와서 견학을 했는데 부천시만큼 질문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잘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좀 좋았었는데 그만큼 저희들도 현대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소각장, 합수처리장, 그런 열병학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 세 개의 국내 기초시설들이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기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경기일보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아까 저기 다름이 아니라 선도지구 얘기가 나와서 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신청을 했는데요. 다 다름이 아니고 내일이면 이제 선도지구 공모 표준안이 발표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내일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이번에 그 이미 아시다시피 영구 임대주택단지가 포함된 그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에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끔 제외를 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거든요. 아마 저희 부천에서는 그 한라마을하고 거기마을에 해당될 거고요. 이 외에도 3번에 3개 단지, 고양에 2개 단지 정도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 반대 선용운동에 돌입을 하고 있고요. 내일 아마 발표가 나오고 나면 더 많은 아마 반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군포에 국토부 장관이 사시니까 군포를 찾아가서 난리를 친다고 그런 말들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국토부와의 관계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시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천시와의 그 시장님께서 그들과 소통을 좀 하셔서 좀 주민들을 달래신다든지 이런 소통 방안을 필요해 보이지 않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전적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노후계획도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기대했었던 것이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빨라지는 것을 기대했고, 특히 선도지구로 이제 선정이 되면, 지정이 아니라 선정이 되면 보다 빠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가 좀 먼저 개선이 될 걸 기대했는데, 아마 이게 국토부에서 청계 노후계획도시 하면서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임대주택이 이제 우리가 영구 임대주택에서 이제 공공임대로 전환이 되면서 공공임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반 분양이 이제 소수가 되는데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주 안 하고 계속 본인이 그 임대주택에서 그 정해진 조건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그래서 LH가 이제 적정한 시점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다시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좀 저희 해당 지역에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LH가 다 시설 개선도 하고 리모델링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게 이제 그 단지를 이주하게 되면 그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토부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그 영구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해당 단지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이 지자체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가 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가 불이익을 안 당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선도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이고, 이후에 또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고, 그 계획이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동의를 갖추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 해주면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일 이제 국토 발표된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선정지구 선정된 것과 선정되지 않은 것들이 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정지구 선정되지 않은 것들도 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갖춰서 진행하면 저희들이 이거를 내는 데에는 저희가 어느 단계든 간에 저희는 최대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천시는 이제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지금 부천시가 임대주택 한 16,000세대가 있고 또 이제 대량 신도시나 연극지구 동생에서 10,000세대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다른 시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도지역 선정되고 선정되지 않은 곳에 지나치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죄송합니다. 독서의 인식을 어떻게 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굳이 많은 얘기 중에 책을 통해서 시를 펼치겠다고 굳이 책을 선정하십니까? 제가 문학 창의고시니까 문화에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책을 통해서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주제를 얻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시민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도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연간에 시민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도 선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자에 보면 네 가지 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흑개인의 시대라든지 공간의 미래라든지 회복력의 시대 이런 해적의 시대를 보는 책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성기령 작가랑 콘서트를 했는데 성 작가도 거기에 랜덤으로 찾아온 우리 시민 300여 명으로 너무 의미를 잘 갖게 되었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정 철학이라든지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송 작가랑 얘기하면서 국권성화부터 하면서 저희가 같이 공감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렌드 24에서도 대한민국 트렌드 2024에서도 이제 경제 돌봄도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생애 주기별로 돌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송 작가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핵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가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이냐 특히 이제 노후에 이 돌봄을 어디까지 우리가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돌봄의 끝은 자립이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60세에서 퇴직한 이후에 지금 보험사가 110세까지 설계하고 있는 상황이면 50년 가까이를 또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끝없이 돌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돌봄을 자립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준비 지원센터도 있고 인생 이모작 센터도 있고 스마트 공로당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하고 있고 원스톱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건강한 노후와 제2, 제3의 직업을 가지면서 이 돌봄과 자립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감도 없고 정책에 반영도 되고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질문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는 행사 종료 후에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조용희 부천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정론직필과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언론 활동을 해주신 언론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부천시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더 좋은 언론 환경과 지역 언론들 그리고 중앙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부천시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 여론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모시고 잘 상의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